자, 일단 교재 체크 좀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있어요. 양가로 1번에 첫 번째 줄 법률 행위가 있고요. 세 번째 그 옆에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취득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넘기면 양가로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특수한 게 몇 가지가 쫙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걸 하나하나 보는 건데 그중에 취득시효, 서술의 양가로 1번 의, 양가로 2번에서 밑에 표. 두 번째 칸,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 두 개만 체크하세요. 오른쪽에 점유취득시효가 있고요. 245조 1항이 있습니다. 밑에 양가로 2번이 있어요. 자,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자기 소유 돼. 동그라미 토지 일부 돼. 3. 국유재산은 나눠. 일반 재산은 돼. 행정재산은 안 돼. 넘겨요. 공유지분 돼. 그리고 아까 몇 개 더 추가됐죠? 인공공물 돼. 자연공물 안 돼. 집합건물 공용부분 안 돼. 그랬죠? 그런 거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니은. 동그라미 2에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이 중요하죠. A가 원칙이고요. 오른쪽 B가 예외가 될 거예요. B 뭐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에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라고 돼 있죠. 즉 소유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산점 1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또 하나 예외가 저 뒤에 있어요. 285페이지. 285페이지 맨 위에 보면 A가 있죠. 2차 취득시효라고 돼 있죠. 세 번째 줄에 그거. 그러니까 예외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동그라미 3번에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A가 있죠. 채권적이고요. 세 번째 줄에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B. 두 번째 줄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데 두 줄 내서 점유가 중단된 경우 이전 등기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니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의뢰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디귿.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디귿. 근데 아까 A 또 다른 예외 2차 취득시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오른쪽.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권리자 을이 취득시효를 주장했죠. 그럼 갑은 의뢰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았지. 알았는데 세 번째 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줄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 불법행위의 병이 첫 끝과 담으면 반사의 질서가 된다고 돼 있어요. C.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돼 있고요. 그죠? 넘기세요. E가 있죠. 수용이 됐을 때는 뭘 행사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 그럼 이제 밑에 심화가 있죠. 아우, 심화는 뭐 판례가 막 우글우글해요. 그렇죠? 이런 건 지금 보면 괜히 머리만 아파요. 보지 마시고. 기출예제 잠깐만 보세요. 다음 페이지.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의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1번 을이 갑으로부터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 그런데 보세요.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1번 이렇게 되죠. 그죠? 2번 갑이 의뢰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면서 팔아먹었다. 그럼 뭐가 된다? 불법행위가 된다. 2번. 그죠? 근데 3번 이의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라. 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4번은 이거죠. 갑은 을을 상대로 땅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땅 내놔 할 수 없다. 5번은요.
갑과 병이 통정 허위 표시를 했대. 이게 가장매매래. 그럼 무효죠. 그러니까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겠죠. 5번이 되겠죠. 5번을 제외하고 1, 2, 3, 4가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에서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심화 같은 거는 굳이 안 봐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심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등기부칙시효 245조 조문 입구의 2항 양가로 1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무효 등기도 상관없다. 쭉 내려서 동그라미 2번 등기 승계도 인정된다. 그죠? 두 개. 한 장 넘겨요. 4번. 등기는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뢰 등기부 취득시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불법적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소유권을 상실한 게 아니니까. 그게 4번. 양가로 위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5번. 양가로 1, 동그라미 1.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소유물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없다는 거.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이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줄 을은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거 뭐죠? 취득 시효로 완성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 얘 말하는 거예요. 얘. 취득 시효로 완성한 자로부터 승기한 자는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을 대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 그게 3번. 자, 오른쪽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 아닙니다. 법률 규정에 한 원시 취득이고요. 동그라미 2번.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시효 효과는 언제로 소급한다고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이 정도. 이 정도 체크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조문을 좀 확인합니다. 무주물 선점이 나왔어요. 294페이지. 252조 1항. 무주의 동산만, 동산 동그라미, 소유의 이사 동그라미. 소유권 취득. 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이라고 돼 있죠? 공고하라고 돼 있죠? 6달 지나면 소유권 취득. 6달 지나면 소유권 취득. 그다음 오른쪽에 매장물이 있죠? 매장물은 이제 어디에 묻혀 매장되어 있는 물건을 발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앞에 있는 무주물 선점이나 유실물 습득은 동산만 되지만 매장물 발견은 부동산도 된다는 거. 매장물은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된다는 거 옆에 쓰세요. 부동산도 된다. 동산도 된다. 매장물은 무주물과 유실물은 동산만 된다. 그러나 매장물은 부동산도 된다. 그 다음에 공고해야 되고 몇 년 지나라? 1년 지나라. 1년. 유실물은 6개월. 매장물은 1년. 그 다음에 내 땅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남의 땅에서 발견했다. 그럼 발견자하고 땅 소유자가 절반씩 취득해라. 발견자하고 그 소유자가 어떻게 취득하라고요? 절반. 그 정도. 조문만 이렇게 간단히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부가 나왔습니다. 첨부는 부합, 혼화, 가공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부합, 혼화, 가공 세 가지 모두 다 구 물건은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요. 이게 첨부예요. 옛날 물건은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진 게 첨부예요. 그 만들어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합이 있고 혼화가 있고 가공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공. 갑의 사과를 을이 믹서로 갈아가지고 사과 주스를 만들었다. 이런 게 가공이에요.
타인 물건에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가공이라 합니다. 이때 구물건 사라졌죠. 실물건 만들어졌죠. 첫째,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원상복구 금지. 하라 그래도 못하죠. 강행규정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신물건 소유자가 누구냐? 각과 을이 합의하면 되죠. 합의하면 되죠. 합의가 안 됐을 때 법이 정해놨어요. 이걸 소유권 귀속이라고 해요. 합의가 안 될 때 민법이 적용되니까 이 민법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죠. 합의가 되면 그 합의가 적용될 테니까. 그렇죠? 세 번째, 만약 이걸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 을이. 그럼 갑은 소유권 상실하고 신물건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죠. 이거 보상해야 되겠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게 보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갑이 쿨하게 나 보상 안 받겠대. 받기 싫다는 놈을 억지로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임의규정. 세 번째, 갑소유 사과인데 여기에 제3자가 권리 갖고 있어서 그런데 사과가 사라짐으로써 이것도 소멸하죠. 그럼 얘한테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갑과 을이 야 쟤한테 보상하지 말자. 지들끼리 가공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제3자에게 보상하지 말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강행규정. 부합호나 가공 세 가지 첨부의 기본적인 효과가 네 가지가 나와요. 원상복구 금지, 신물건의 소유권 기소, 구물건 소유자 보상, 제3자 보상. 예? 그 중에 두 개는 강행, 두 개는 임의. 됐죠? 그리고 나서 부합호나 가공을 보면 되는데 부합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부합은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합체가 돼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부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와 산끼리 부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갑소유 부동산에 을소유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물건은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돼요.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됩니다. 자, 부동산.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하는 경우, 갑소유 땅에 을이 나무를 갖다 심는 경우, 수목, 토지의 정착물이라 그랬죠? 이렇게 돼요. 부동산의 동산, 갑소유 건물에 을이 엘리베이터를 번호키를 붙여. 이런 게 동산이 부합하는 거예요. 자, 이때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든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든 그 전체적인 부합물은 원칙 갑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 누가 소유권을 취득?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니까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했네. 증축 부분은 갑이 취득. 갑소유 땅에 을이 나무를 심었네. 나무는 갑소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했을 때 그 부합물은 누가 취득? 갑. 원칙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 탄. 을이 정당하게 정당한 권원이라 그래요. 을이 정당하게 부합이 아니라 부속시킨 경우. 부합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속. 그때는 부속시킨 자 소유 이렇게 돼요. 그때는 부속시킨 자 소유. 그래서 갑소유 건물을 임차한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서 증축. 정당하죠? 그죠? 갑 소유 땅을 지상권을 취득한 을이 나무를 식재. 정당하죠? 그 다음에 이게 독립이 돼 있어. 이게 독립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수목에다가 명인방법을 쳐서 이름표를 붙여놨어. 독립했죠? 그럴 때는 부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속시킨 자 소유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원칙. 갑 소유가 된다 그랬어요. 갑의 2층짜리 건물에 을이 5개층을 증축했어요. 증축한 분의 면적이 훨씬 크죠. 값어치도 더 나가겠지. 그래도 원칙 누구 소유? 갑 소유.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만 누구 소유? 을 소유. 아시겠죠?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부합된 물건의 가격이 기존 물건보다 훨씬 크더라도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잊지 마세요.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 갑이 모은 민법 프린트와 을이 모은 개론 프린트를 합쳐서 1차 자료집을 만들었을 때 이게 누구 거냐? 원칙이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 그럼 민법이 주냐? 개론이 주냐? 모르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언제? 부합 당시. 무슨 비율? 가액 비율. 절반이 아니고 가액 비율 공유. 이게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이 돼요. 이거를 혼화에 그대로 적용. 갑의 처음처럼과 을의 참이슬을 섞어. 그래서 소주 한 준전자를 만들었을 때 처음처럼 한 병과 참이슬 한 병 같은 건가? 다르죠. 같은 건가? 같은 회사인가? 다르죠. 이거는 진로 거고 이거는 옛날 경월 거죠. 카스 만들어야 돼. 맞나? 아, 이거 최근에 무슨 오리 크래식이라고 해갖고 이상한 옛날 모양 한 두꺼비가 나왔는데, 이씨. 크래식이면은 도수도 24.5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옛날처럼. 네? 제가 한참 마실 때가 24.5였는데. 아, 16.5도야. 옛날에 한 병 먹을 거 한 반을 먹어야 돼. 치사하게. 도수를 왜 낮추는 거야, 도대체? 네? 맛있어요? 16.5도가? 부드러워서 술술 넘어가? 뭐야 이게 소주가 16도가. 옛날에 24.5도일 때가 좋았는데 이빨로 평 딱 떨 때 이빨 달아가지고 괜히 허세 부린다고 이빨로 따고 막. 아이, 갑자기 또 참이슬을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섞이는 게 혼화예요. 똑같아요.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혼화 당시 가액비로 공유 이렇게 되겠죠. 가공은 이거 말씀드렸어요.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물건 만드는 이거 누구 거냐? 원칙 재료주의. 그런데 이건 100원인데 이건 5,000원이야.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게 다액일 때는 가공자 소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 정도. 그래서 혼화하고 가공은 조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95페이지 첨부 서설에 의의가 있고요. 한 장을 넘기면 양가로 위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확인하시고 2번에 양가로 1번 256조 조문 있고요. 동그라미 1에 기억, 부동산에 부합하는 거죠. 그 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건이 동산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세 번째 줄 판례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니은 부합이란 건 그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에 효과가 있고 기억과 니은이 있죠. 효과 니은. 그래서 맨 밑에 비교 판례를 한번 보세요.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렸어. 을이. 근데 병이 을의 승낙만 받아서 나무를 심었어. 임차인 승낙만.
토지 소유자 승낙 안 받았죠. 정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무는 갑소유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나무는 갑소유가 된다. 그게 비교 판례죠. 한 장 넘겨요. 3번에 기억 건물의 부하 A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니은하고 디귿은 우리 일물일건지 예외에서 이미 봤지요. 그리고 오른쪽에 257조가 있고요. 혼화가 있죠. 가공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조문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받고요. 한 장을 넘겼더니 기출예제가 이제 30회예요. 그죠? 작년에 해놨죠? 올해는 나오기 힘들어요. 네, 올해는 나오기 힘들어요. 부하면 매년 나오는 게 아니야. 네. 문제를 풀어볼 필요도 없어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왜 했냐, 이 자식아. 그래도 하긴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 나왔습니다. 213조. 소유물 반환 청권이 있어요. 자, 이거 아까 봤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생각하면서 뭐가 다른가를 생각해 봐. 뭐가? 첫째,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읽어보세요.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침탈이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1년 내 하라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지요. 없잖아. 손해배상 청구권 따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 213조 읽어보세요. 손해배상 청구권 있나 없나? 없지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지요.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750조. 아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렇게 돼 있었죠.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소유권에는 규정만 없지 손해배상을 청구 못한다는 아니에요.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누구한테? 제가 옆구리 쿡 찔러서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외우시라 그랬죠? 쿡 찔렀어.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 예? 셋. 옆구리 찔렀잖아, 지금. 그러지만 말고 대답하세요. 소유권에 한 건요, 현재 본권 없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직접 간접 점유자. 요 사람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요 사람이. 예? 요 사람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현재 본권 없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 이렇게 되겠죠. 내가 지하철에서 지갑을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자, 갑이 지갑을 소유도 하고 점유도 하고 있었는데 을이 소매치기를 했어요. 침탈. 그죠? 이 상태에서 을이 내리기 전에 버스 기사분이 소매치기야 소리를 듣고 파출소로 딱 버스를 댔어. 지금은 이제 치안센터인가? 을 큰일 났죠? 병 가방에다 쏙 집어넣네. 병 가방에다가. 남의 가방에서 꺼내는 것도 잘하니까 집어넣는 것도 잘하겠죠. 자, 나중에 가방을 쫙 했더니 병 가방에서 갑지박의 갑이 나왔어. 근데 병은 훔친 사람이 아니야. 아니죠. 자, 이때 갑을 보세요. 을한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침탈자니까. 그죠? 그런데 병은 어때요? 침탈자의 상속인도 아니고 알고 넘겨받은 것도 아니죠. 병한테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병은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도 아니고 악의의 특별 승계인도 아니고 반면에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지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 악의 특별 승계인, 소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 여부를 묻지 않고 현재 본권 없이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직간접 점유자.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별을 좀 해두시자. 113조 조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문 확인하시고 양가로일의 동그라미 1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총론에서 2번 기억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넘기면 당연히 점유 보주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안 되죠. 점유 보주자는 안 된단 말이죠. 양가로 2번 점유할 권리 부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즉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죠. 그래서 특히 소유물 반환 청구 현재의 본권 없는 직권적 점유자. 아까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 아 이것도 문제네. 갑의 지갑을 을이 훔쳤어요. 침탈이죠. 병에 가방에 넣었어요. 침탈자예요. 그렇죠?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을이 이렇게 넘겼어. 을은 현재 점유자가 소유물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소유물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네? 갑의 지갑을 이 상황만 생각해 보세요. 갑의 지갑을 을이 훔쳐가지고 병에 가방에 넣었을 때 갑 점유물 반환 청구 얘 침탈자죠. 있다. 얘 안 된다. 반면에 소유물 반환 청구 얘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 소유물 반환 청구 못해. 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하고 소유물 반환 청구 상대방을 반드시 구별을 좀 이렇게 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서 양가로벨의 점유할 권리란 건 본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권이 있는데 거기도 214조 세 번째 줄 방해, 예방, 인하라고 돼 있죠. 인하가 뭐예요? 또는이죠. 또는. 여기도 또는으로 돼 있다는 거. 아까 점유물 방해 예방도 또는으로 돼 있었죠.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요거 204조하고 요거 구별하는 거 요것만 좀 잘 213조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공동소유가 나왔어요. 아주 중요하죠. 공동소유도. 물건이 몇 개? 한 개. 소유권 몇 개? 소유권 몇 개? 한 개. 한 개. 소유자 몇 명? 여러 명. 요게 공동소유.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 수인의 소유자. 그러니까 이 여러 명이 소유권 하나를 쪼개서 갖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걸 보통 지분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뭐 3분의 1, 뭐 3분의 2 이렇게. 이게 공동소유예요. 자, 이때 소유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고 합유하고 총유를 뺀 나머지가 뭐 공유라 그랬어요. 그래서 합유를 먼저 보자 그랬어요. 자, 합유를 먼저 봅니다. 조문 체크하면 돼요. 합유는 315페이지 271조로 보면 수인이 조합체로서 공동소유한다 그랬어요. 조합체라면 이 사람들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유예요. 그런데 이때 조합체란 단체가 아니고요. 동업관계라 해서 동업관계. 동업관계. 서로 사업을 하여 공동의 사업을 하여 이익을 나누는 관계. 그게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단체가 아니에요. 노동조합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단체고 민법상 조합은 동업계약관계예요. 그러니까 동업자들이에요. 갑과 을이 1억씩을 투자해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자동차 수리업을 하기로 했어. 땅 샀고 리프트 등 수리에 필요한 기기를 샀어. 이때 땅, 리프트, 갑과 을의 합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자동차 수리업을 동업하고자 하는 갑과 을이 땅 사고 리프트 기기를 샀단 말이지. 그게 다 갑과 을의 합유가 되는 거고, 갑과 을은 땅과 리프트에서 각각 뭘 갖고 있다?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게 돼요. 다만 이 지분 처분에 자유가 없고, 즉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분을 처분하려면 땅이나 리프트 이걸 뭐라 그래요? 합유물. 분할의 자유도 없고. 이게 합의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동업관계가 지속하는 한 지분 함부로 팔아먹을 수 없고 합의물 함부로 나눌 수 없고, 이런 걸 합의의 특징이라고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양가를 1번 합의의 법률적 성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합의의 성립은 계약이나 법률 규정을 통해 성립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만 체크하시고 넘기세요. 그 양가로 1번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보면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구속되어 있으므로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한 장을 넘깁니다. 자, 조문 내용입니다. 합유관계 먼저 273조 1항을 기억합니다. 합의자는 전원 동의 없이는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죠? 2항, 합의자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예? 원칙. 그 다음에 272조 1항, 합의물을 이거를 팔아먹거나 변경을 할 때도 어떻게 해라? 전원 동의를 받아라. 전원 동의를 받아라. 그런데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다. 리프트가 고장났어. 고쳐야 돼. 이게 보존. 그건 각자가 할 수 있다. 먼저 발견한 자가. 조문 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274조. 이 합유는 언제 종료가 되는가? 각과 을이 토지나 리프트를 합유하고 있는데 이 합유가 언제 종료되는가? 둘 중에 하나. 합유물을 팔아먹거나 동업관계가 끝났거나 조합체가 해산됐거나, 합유물을 양도했거나 조합체가 해산됐거나, 그럼 그 합유물에 대한 합유가 종료가 되고 남은 걸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분할할 수가 없는 거고, 합유가 종료되었을 때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분할의 2항,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문을 외우셔야 돼요. 몇 개를. 그 다음에 하나 판례를 외울 게 오른쪽 메뉴에 있는 상속이에요. 공유자가 사망했을 때는요, 공유지분은 상속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합유자가 사망했을 때 합유지분이 상속이 되면 잔존 합유자는 억지로 동업자의 상속이라고 다시 동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유자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지분은 상속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합유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이 되고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는 지분을 돈으로 청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유. 총유는 비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되어 있죠? 네?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에요. 사단이란 건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 사람이 모인 단체, 이 단체가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비법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이란 단체인데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예요. 종중, 사찰, 교회,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동창회, 등산, 낚시, 조기축구, 일진회 등등 많다 그랬어요. 이런 단체가 뭘 하지 않으면
설립등기하지 않으면 비법인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예를 들면 무슨 학교 동창회가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회비를 사서 동창회 건물을 샀을 때 이 동창회는 권리 능력이 없으니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따라서 회원, 사원이라고 해요.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합니다. 동창 회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원 뭐가 된다? 총유가 된다. 이게 총유다. 이게 비법인 사단. 동창 회원들은 자기 거라는 자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다만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분이 있을 수 없고요. 따라서 나중에 동창회가 해산되더라도 그 재산은 정관에 따라 처리를 해야지 회원들이 분할하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할 자체가 없어요. 지분이란 게 없고 분할이란 게 없어요. 분할이란 건 지분 비율로 분할하는 걸 말하는데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지분 비율로 분할하는 것도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조문 확인하시면 돼요. 자, 417페이지 총유 1항. 법인화진 사단의 사원이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를 한다. 양가로 일해 두 번째로 지분이 있을 수 없다. 지분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한 장 넘겨요. 자, 먼저 1항. 총유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총회결의 그랬죠? 이 총유물인 건물을 관리, 처분, 팔아먹을 때는 총회, 결의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총회. 그 다음에 이 관리가 뭐였었죠? 보존, 이용, 개량. 건물을 수선하거나 건물을 임대하거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개량을 하거나 팔아먹거나 다 뭐 해라? 총회 결의. 수리도 총회 결의예요. 네? 아까 합유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있었죠.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총유물 보존도 뭐에 거쳐라? 총회 결의를 거쳐라 이렇게 되죠. 또 하나가 동그라미 2번 사용수익. 건물을 사용하거나 건물을 수익하려면 어떻게 해라?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각자 이렇게 되죠. 건물을 사용하거나 건물을 수익할 때는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서 하라 말이죠. 그죠?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요시했죠? 츠츠, 스스즈. 츠츠, 스스즈.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안 그러면 헷갈려. 아니, 뭐, 이게 뭐 외울 게 뭐가 있어. 츠츠, 스스즈가 뭘 외워. 관리처분 총회결의 사용수익 정관기타 규약. 네? 네. 꼭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한 번은 뭐예요? 보세요. 이 총유물에 관한 이 권리 의무.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사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게 됨으로써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도 취득, 상실하겠지. 그게 또 마지막으로 나와 있죠. 총유물에는 권리 의무의 취득과 상실까지. 됐죠? 자, 일단 합의하고 총유는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공유로 갑니다.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공유. 자, 공유는 예를 들어 A 토지가 있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망을 했어요. 갑이 사망을 해서 을, 병, 정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 토지를 상속인 을병정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이때 을병정 사이의 조합체 아니고 상속인들이 비법인 사단도 아니니, 즉 상속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없어. 이걸 뭐라 한다? 공유라 한다. 이걸 공유라 한다. 아, 이거 계속. 어제 어딜 들어가는데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요즘 어딜 들어갈 때마다 이걸 체크한다. 37.5도. 못 들어가게 막아.
지금 방금 차를 타고 왔으면 어디 나왔으니까 조금 이따 재겠다고. 그러네. 조금 이따 쟀어. 들어갔지요. 저는 36.5도도 높은 거예요. 보통 재면 35.4도. 네. 34.5도까지도 나왔어요. 체온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래요? 맨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학원, 서울에 있는 학원, 거기는 이렇게 그 체온계로 재요, 학원이. 그러니까 옆에서 원장님이, 이건 죽은 사람 체온인데. 자꾸 재채기하라고 그래. 공유.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and 당사자 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는 소유. 공유. 그게 공유예요. 그래서 특징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지분, 처분 자유하고 공유물 분할의 자유하고.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정이 3분의 1. 이게 지분이죠. 땅은 공유물. 지분은 팔아먹는 자유가 있고 공유물은 나누는 자유가 있고. 그죠?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 공유관계는 어떻게 성립해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우리 오늘 법률 규정 본 거 있죠? 경계표. 공유로 추정.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부합물, 혼합물. 그죠? 또 오늘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를 4개를 앞에서 봤는데 하나가 또 있는데. 타인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 이런 것들이 다 법률 규정. 상속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을 통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 소유권의 일부죠. 일부. 비율은 당사자 협의로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도 저도 아니면 협의도 없고 법률에도 규정이 없어서 지분 비율을 알 수 없으면 균등 추정. 어떻게 추정? 균등 추정. 지분 비율. 세 번째, 처분 자유가 있다 그랬죠. 그죠? 처분 자유가 있다 그랬죠. 따라서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처분에는 담보권 설정도 포함돼요. 지분을 팔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공유 지분을 담보로 땅이 아니고 요것만 담보로 돈을 빌리고 여기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돈 못 갚으면 요거 경매되겠죠. 그러니까 처분이 되겠죠. 그래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 처분할 수 있고 담보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지분 처분 자유. 이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지분은 어디에 효력이 미친다고요?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을병정이 갖고 있는 3분의 1 지분은 이 땅 전체에 미쳐요. 그러니까 을이 야, 나 3분의 1만큼 독점적으로 사용할래.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병의 지분도 정의 지분도 전체에 미치니까 야, 내 지분도 전체에 미쳐. 왜 네 혼자 3분의 1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이 자식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공유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면적만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잊지 마세요. 지분의 탄력성. 을이 사망을 해. 그럼 상속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하거나 또는 공유지분을 포기했어. 그럼 이거는 무주의 부동산 공유지분이 되죠. 법에 의하면 국유가 돼야지. 안 된다.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했을 때 그거 국유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1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지죠? 2분의 1, 2분의 1. 그거를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한다. 이게 267조. 잘 나와 이런 것들. 지분은 요 정도. 네 번째 공유물. 첫째 이 땅 공유물. 사용수익. 사용수익. 어떻게 하죠? 전부를 지분 비율로. 을이 4달 사용했으면 병도 4달, 정도 4달. 네? 사용수익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를 지분 비율로. 전부를 비율로. 공유물에 대한 세금 같은 부담은 역시 지분 비율로. 세금이 90만 원 부과 30만 원씩 부담하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정이란 놈이 30만 원을 부담을 안 해. 그 상태에서 1년이 지나갔어. 정이. 부담 의무를. 그러면 다른 공유자들은 부담 의무를 1년 이상 지체한 공동소유자를,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 매수할 수 있다. 돈 주고 지분 팔어. 그럼 팔아야 돼. 이건 부담. 공유물을 팔아먹거나 땅을 팔거나 이 땅에다 건물을 지어. 이 땅에다 건물을 지면요. 나대지가 뭘로 바뀌어요? 대지로 바뀌어요. 변경. 에? 공유물 처분, 변경. 어떻게 알아? 땅을 팔아먹거나 처분, 공유물 처분, 나대지인 공유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공유물 변경, 나대지를 대지로 이렇게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공유물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전원동의. 무슨 동의? 그러니까 을병정이 공유하던 나대지에 을이 건물을 질려야 돼? 전원동의 받아라. 처분변경이기 때문에. 예? 관리. 관리는 보존, 이용, 개량, 건물을, 공유 건물을 수량, 이게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공유 건물을 수리, 보존, 임대, 이용, 리모델링, 개량 해가지. 예? 그게 관리야. 그 중에 수리인 보존만은 각자. 수리인 보존만 어떻게 하라고? 각자. 그리고 그 수리 비용은 지분 비율로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이용 개량 이거 어떻게 하죠? 제일 중요하죠.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자, 을이 3분의 2, 병이 6분의 1, 정이 6분의 1. 이 공유 토지를 무에게 임대를 해. 임대가 뭐예요? 이용. 그죠? 병정 합의만으로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정 대가리수로는 3분의 2지만 지분 합쳐봐야 3분의 1밖에 안 된다. 따라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면에 을 과반수죠.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다. 그래서 지분의 과반수란 말과 과반수 지분권자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죠. 예? 이게 3분의 1씩이다. 그럼 둘이 합하면 되죠. 지분의 과반수. 근데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어. 그럼 혼자 해도 과반수죠. 같은 말이란 말이죠. 지분의 과반수 이퀄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임대할 수 있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당연한 거고 임대 갱신 요구 거절 또
이것도 관리 중에 하나래요. 아까 제가 공유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니까 어떤 공유자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또는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게 원칙이라서 예외가 하나 나와요. 판례 할 때.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을 관리라 그래요. 우리 대법원이. 그걸 왜 관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게 관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3개. 임대,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 이게 뭐다? 관리. 예? 공유물. 달달달달. 지난 순환에 외우셨죠? 제가 달달달 외우시라 그랬는데. 난 이번 순환부터 왔는데 그럼 오늘부터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할을 보자. 원칙, 분할의 자유.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언제든지라는 말은 생략돼 있어요, 조문에. 근데 언제든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원칙. 물론 당사자 합의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분할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이거 하나 본 거 있죠? 뭐? 이거 오늘 봤잖아요, 하나.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 예? 아까 썼지요? 아파트 복도 계단. 법률 규정에서 금지. 당사자가 야 우리 합의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아버님 3년상 치를 때까지는 나누지 말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할 금지 특약. 이 분할 금지 특약은 3년상 치를 동안 3년이죠. 괜찮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 금지 특약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할 금지 특약을 하거나 법률에서 분할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분할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째, 분할의 방법. 협의로 분할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분할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원칙이 협의 분할이에요. 그래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분할을 하게 되고요. 이 분할 청구권은요. 형성권이에요. 일방적인 권리예요. 따라서 병하고 정은요. 분할을 원하지 않아도 거절을 못해요. 거절 못합니다. 만약에 을하고 병하고 정이 거절할 수 있다면 이건 분할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의 자유란 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공유자 전원은 공유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겨요. 협의해야 돼요. 자, 이때 이 협의는 분할할지 말지를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분할할까 말까를 협의하는 게 아니에요. 분할의 방법을 협의하는 게 분할의 방법. 어떻게 분할할까? 그걸 협의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3가지. 현물을 나눠. 현물 분할. 야, 땅을 이렇게 나누자. 물건 자체를 쪼개. 그게 현물 분할. 쪼개기가 힘들어. 모양이 이상해서. 땅이 동그랗게 됐어. 쪼개기 힘들죠? 그러면 팔아. 돈을 나눠. 대금 분할. 땅이 안 팔려. 에라 모르겠다. 을이 단독으로 소유권 취득하고 병하고 정에게 지분을 돈으로 배상. 이 셋 중에 하나를 두고 협의하는 거예요. 현물로 할까? 팔아서 돈을 나눌까? 누가 단독으로 소유권 나머지에게 지분을 할까? 셋 중에 하나 선택.
그리고 그 다음에 현물을 할 때는 어떻게 나눌까? 이런 식으로. 그게 협의분할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협의가 안 돼. 그럼 재판. 첫째, 이 재판이 뭐예요? 공유물 분할 소송. 자,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은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뭐라고요? 몰라도 돼.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당사자 한 놈이라도 누락을 하면 무효가 되는 게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전원이 참가. 소송에 전원이 참가.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그 소송은 무효가 돼요. 두 번째, 그 소송에서 판결이 나와.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거 뭐죠? 형성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따라서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협의 분할했을 땐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재판 분할은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그리고 판결 어떻게 나오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나눠라 현물. 근데 현물 분할이 어려워. 그러면 이 법원이 경매법원에다가 매각을 의뢰해요. 경매를 청구. 법원을 통해서 공적으로. 그래서 그 돈을 나눠요. 이 법원이 직접 팔아먹는 게 아니고요. 다른 법원에 매각을 부탁을 해. 팔아달라. 경매법원에다가. 경매법원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나눠요.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 소송을 제기받은 니네 법원이 웬만하면 현물을 나눠라. 다른 법원에 부담 주지 마라. 하다 안 될 때만 무슨 분할해라. 대금 분할. 근데 문제가 생겼어. 현물 분할도 어렵고 대금 분할도 어려워. 그럼 아까 협의에서는 무슨 분할할 수 있었어요? 가격 배상 분할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재판 분할에는 가격 배상이 없어요. 재판 분할에는 뭐가 없다고요? 가격 배상이 없어요. 그럼 잘 보세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이 현물 분할이 어려워. 경매법원에 의뢰해서 팔았고 돈을 나눠주고 싶은데 그것도 어려워. 그러면 가격 배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다면 법원은 이렇게 판결해야 될 거예요. 야, 안 되겠다. 현물 분할도 어렵고 경매도 힘드니까 을 네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하고 정에게는 돈으로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없다니까 그게. 재판부에는 가격 배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해요. 현물 분할도 어렵고 대금 분할도 어려워. 그러면 법원은 이렇게 판결해요. 을 네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하고 정에게 돈으로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을 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뭐라 그럴까? 야, 재판부에는 이게 없지 않냐? 그러겠죠. 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가격 배상 형태의 현물 분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판례가 그게 뭐예요? 홍길동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홍길동이가 왜 집을 나갔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니까 나갔죠.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호영호제를 화노라 그러죠. 그랬더니 홍길동이가 뭐라 그랬또? 호영호제를 화한 것은 감사하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나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가 그러니까 호영호제를 화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홍길동이는 호영호제의 의미를 모르고 계속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간다. 이게 가격 배상을 가격 배상이라고 부르질 못해 대법원이. 네, 복잡해요. 가격 배상을 판결하고 싶은데 법에서는 가격 배상 판결을 못하도록 해놨단 말이지. 그래서 가격 배상 판결을 하면서 이거는 현물 분할이다 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려요. 더 이상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예? 예. 법에서는 가격 배상이 있다 없다? 없다. 대신 가격 배상 형태의 현물 분할이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이렇게 분할이 돼서 소송이 끝나면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등기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협의로 분할이 됐든 재판으로 분할이 됐든 분할의 효과.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언제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급표가 아니고 장래를 향하여. 그러니까 을병이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서 돈 내요, 세금. 쪼갰을 때 또 세금 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쪼개서 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장래를 향하여 효과가 생겨요.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만큼은 쪼갰다면 상속 개시시로 소급합니다. 상속세 2번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만큼은 상속 개시시로 서급하게 됩니다. 서급하게. 원칙이 장래. 예외가 소급. 뭐만? 상속재산 분할. 또 하나. 자,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세요. 갑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고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근데 갑이 공유물이 아니라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나중에 병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저 지분을 경매에 넣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을이 땅을 나눴어요.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단독으로 취득했어요. 이때 이 저당권, 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 즉 을이 취득한 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는가, 을이 취득한 부분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이 된다면 을이 취득한 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집중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유는 집중시켜버리면 요렇게 쪼개요. 갑과 을이. 나눌 때 요렇게 쪼개버려요. 그럼 병은 원래 2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의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요렇게 쪼개면 이거 100분의 1밖에 안 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유 지분의 담보권,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공유물이 분할이 된 경우에 그 저당권은 지분권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여전히 2분의 1만큼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요거 뻑 하면 집중된다고 출제가 돼요. 요거 뻑 하면. 지문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304페이지. 공동소유 서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만 올 때 밑에 공유 262조 1항 오른쪽에 성립 중에서 니은 비 균등 추정 동그라미 법률 규정에 한 성립 그중에 기억 디귿 이거 우리 본 거고 리을까지 본 거, 리을 미음까지 다 있네 그냥 다. 밑에 지분 262조 2항과 263조 조문 확인. 넘기세요.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양가로 3번에 267조 조문만 오른쪽에 처분 변경에 264 여기서 처분은 또 뭘까요? 구체적으로 등기 넘겨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87조 기억나세요?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네,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을병정이 공유하고 있는 땅을 을이 무하고 병정 동의 없이 매매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매계약은. 등기를 넘겨줄 때 동의받으라는 거예요. 전원동의. 그죠? 그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그죠?
밑에 265조.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보조는 각자가. 주문 확인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30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기억 확인하시고. 판례 보면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309페이지 하단에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거라 그랬죠. 관리예요, 처분이라 그랬어요. 처분이라 그랬죠. 나대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거예요. 처분 변경. 처분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관리가 아니란 말이죠. 아까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동이라 그랬죠. 그렇죠? 처분 변경, 변경에 해당되는 거 처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리가 아니야. 관리라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지을 수 있잖아요. 아까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니란 말이지. 나대지에 건물 짓는 거 관리가 아니란 말이죠. 처분 변경에 해당된다. 다음 페이지. 사례 갑이 3분의 2 과반수네요. 그렇죠? 1번, 2번. 1번, 2번 두 개. 밑에 266조 1항, 2항. 오른쪽 268조 1항, 2항. 분할 금지 특약. 조문만 확인하시고 밑에 분할의 방법 269조 1항, 2항. 맨 밑에 협의 분할. 셋 중에 하나 선택. 다음 페이지 2번의 기억. 협의가 안 되면 재판 분할. 니은 필요적 공동소송. 디귿 형성 판결. 판례 1번. 법원은 현물 분할이 원칙. 그렇죠? 현물 분할이 원칙. 3번 보세요. 공유물을 공유자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그 현물을 소유하기 전 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현물 분할 이렇게 돼 있죠. 가격 배상 판결을 하면서 가격 배상이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현물 분할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번. 네? 네. 밑에 양가를 한번 분할의 효과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그리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4 집중된다 안 된다? 동그라미 4 안 된다고 돼 있죠. 이 마지막 이거 말하는 거예요. 4 보세요. 갑을 공유 부동산 중 갑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분할된 뒤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전부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죠? 중요한 소유권을 조금 자세히 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용익물권, 담보물권과 민특법 3개 남은 건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좀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소유권 중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조금 자세히 했어요. 오늘 한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 것만 알고 계셔도 소유권 문제는 대부분 풀립니다. 아시겠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종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